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표승범 원장입니다.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눈밑 지방이 튀어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눈밑 지방만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 때 꼭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가지고 있는 눈 구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밑 지방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모두 지방만 제거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눈밑 지방이 볼록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아래에 있는 눈밑 고랑의 꺼짐과 앞볼의 볼륨 부족이 동반되면서 그림자가 진 듯한 인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지방만 제거하게 되면 볼록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제 꺼짐이나 그림자는 그대로 남아서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눈밑 지방을 무조건 제거만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눈밑 지방 재배치나 이제 눈밑 지방 이식이 같이 필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밑이 불룩하다고 해서 눈밑 지방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데요. 즉, 단순 눈밑 지방 제거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처럼 눈밑 고랑 부위나 이제 앞볼을 개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눈밑 지방을 눈밑 고랑 쪽으로 재배치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재배치를 해도 부족한 앞볼 볼륨은 이제 지방식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더 좋은데요. 실제 이제 논문에 나온 눈밑 지방 재배치 환자 4명의 전후 사진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들은 모두 눈밑 지방과 눈밑 고랑이 같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눈밑 지방 제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눈밑 지방을 아래쪽으로 재배치해서 이제 개선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 평가에서 4명 모두 이제 눈밑 고랑 부위가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같이 사진으로 보더라도 이제 불룩했던 눈밑 지방은 줄고 이제 꺼져 있던 눈밑 고랑은 오히려 완화되면서 눈 밑에서 이 앞볼로 이어지는 라인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지방을 제거해서 뺀 게 아니고 지방을 재배치해서 돌출과 꺼짐을 동시에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배치만으로 모든 꺼짐이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눈밑 고랑이 너무 깊거나 앞볼의 볼륨이 너무 없거나 피부가 얇아서 비교적으로 어두워져 보이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볼륨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눈밑 지방 이식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가 눈밑 지방을 옮기는 수술이라고 하면 지방 이식은 이 앞볼이나 눈밑 고랑 쪽을 채우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 결과를 보시면 눈밑 지방을 제거한 뒤에 그 지방을 잘게 만들어서 눈밑 고랑이나 앞볼 쪽에 다시 이식했는데요. 이때 눈밑 지방 돌출 그리고 눈물 고랑, 피부 비침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밑 수술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단순히 눈밑 지방을 빼는 게 아니고 꺼진 부위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채워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는 무조건 어떤 수술이 좋다가 아니고 환자분 눈밑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을 다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재배치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지방이식이 필요한지 이제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 상황별로 어떤 수술 방법을 통해 개선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눈밑 지방만 불룩한 경우입니다. 눈물 고랑이나 앞볼 꺼짐이 심하지 않고 지방 돌출이 주된 문제라면 눈밑 지방 재배치가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지방 이식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크서클이 주된 고민인 경우입니다. 눈밑 지방이 돌출되면서 생긴 그림자라면 눈밑 지방 재배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경우 지방 이식을 병행하게 되면 다크서클 개선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눈밑 지방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면 지방 이식을 병행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밑 고랑이 꺼진 것이 고민인 경우입니다. 눈밑 고랑이 심하지 않으면서 눈밑 지방이 어느 정도 돌출되신 분들은 지방이식 없이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눈밑 지방이 적거나 눈물 고랑이 너무 깊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단독보다도 이제 지방이식을 병행해야지만 눈밑 고랑이 어느 정도 더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앞볼 꺼짐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이제 앞볼 자체의 볼륨이 부족한 경우라면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앞볼의 볼륨을 충분히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 이식을 병행하는 것이 거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눈밑 지방이 튀어나왔을 때나 다크서클이 생겼을 때 단순히 이제 눈밑 지방 제거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길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밑 수술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얼마냐 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옮기고 얼마를 채우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 충분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지방 이식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의 눈밑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